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취재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부카톤이라는 AI 부카톤이라는 이 멋진 대회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AI를 개발하는 데 어떤 지식보다 도대체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이라 그러고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 그러고 앞으로 뭐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굉장히 정말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나는 어떻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요, 뉴노멀 시대의 세계관을 바꿔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죠. 왜 우리가 AI,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코딩 뭐 이런 거 왜 해야 될까? 내가 이 부카톤 왜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사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AI다, 빅데이터다, 세상을 다 바꾼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차분히 진행되다가 꽝 하고 뚫려 맞은 게 사실은 바로 이 코로나죠.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강제로 디지털을 너무나 깊이 경험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야 이거 언제 옛날로 돌아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거 써보니까 괜찮네, 교육도 좀 디지털 많이 섞자, 근무도 재택근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우리가 알고 있던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디지털을 섞어 쓴 새로운 사회가 표준 뉴노멀로 정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법칙, 일하는 방식, 또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현, 모든 것의 표준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뉴노멀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인류의 표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 그러죠. 표준 인류가 이제는 폰을 든 인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 은행은 업무다, 쇼핑이다, 내가 지식을 검색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있던 것들이 싹 다 바뀌면서 아예 우리 삶의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현상, 동시에 여러분의 일자리도 다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렸죠. 이 폰을 든 인류, 포노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표준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을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 볼까요? 2020년 1월 1일, 여러분 저게 정확히 코로나 봉쇄 직전입니다. 이때 이미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 5개가 세계 탑5였고요. 특히 아시아에서도 알리바바, 텐센트가 최강을 자랑합니다. 이게 시가총액 기준인데 주가가 되게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애플의 주가가 저때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되게 난리가 났었어요. 야,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아니, 주식이 보통 어느 정도 오르면 그럼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예요. 왜? 더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애플이 3,500조가 됐어요. 1,500조였던 게 3,500조. 저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좀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상장기업, 코스닥, 코스피 다 합해서 2,500조가 안 돼요. 와,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미래 기대, 그러니까 미래 성장 기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애플이 3,500조, 그 사이 2,000조가 더 부른 거예요. 와, MS도 막 1,300조가 불었고, 딱 3년 사이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까지. 이 기업들은 도대체 뭘 잘했길래 이렇게 저 주식을 사야 되고 난리가 났을까요? 분명히 뭔가 잘했다는 겁니다. 즉 인류가 판단하기에, 세계의 자본이 판단하기에 얘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뭔가 잘할 것 같아 라고 압도적인 선택을 만들어낸 거죠. 반면 대한민국의 주식은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자본의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뭔가 앞으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아. 뭔가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자본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저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저들은 뭘 잘하고 있길래 저렇게 많은 자본이 몰리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높이는 그 기본적인 법칙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얘들은 뭐가 다를까요? 물론 세계 시장은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불과 2022년 12월 5일 3개월 후에 봤더니요. 애플이 3,000조로 내려가고 1280조 원 테슬라가 거의 800조로 내려가고 추렁추렁합니다. 그래도 이건 압도적이죠. 여기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빨리 얘기해 줄 건데요. 우선 이들은 달라진 디지털 표준 문명을 적극 리드하는 기업들이에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플랫폼을 인류가 적극 활용하죠. 동시에 인류의 표준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택시 아니라 우버고요. 여행 간다 그러면 메리엇, 하얏트, 힐튼 이런 호텔 예약하는 게 아니라 폰을 통해 내가 원하는 곳을 찾고 거기에 예약하고 갑니다. 에어비앤비가 된 거죠. 뱅킹은 모바일이고요. 방송은 유튜브 표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60%가 저녁 7시 후에 유튜브를 보고요. TV는 28%밖에 안 봐요. 유통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 표준입니다. 오프라인 존재하죠. 그런데 표준이 대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제조업도요. 애플, 테슬라처럼 우리가 신기술 5G 먼저 했어요. 폰을 접었어요. 뭐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소위 폰을 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이 됐어요. 그럼 내 전공이 뭐든 간에 이 디지털 인류의 표준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게 이 시장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디 세팅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특히 이들 기업을 봤더니요. 가만히 있어봐. 이 우버를 탄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도 마음껏 탈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겁나서 안 타겠지만 지금 인류는 탈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여행도 메타버스로 한번 보고 갈라? 그럴 것 같아. 야,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쓰는 친구들 카드 안 들고 이제 폰으로 다 할 것 같아. 야, 그래 그럼 CBDC나 디파이도 될 것 같네. 암호화폐 시장도 될 것 같아. 이들이 새롭게 뛰어노는 공간을 봤더니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뛰어놀기도 하더라. 거기서 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NFT다 메타버스다 하면서 빌드업을 하더라. 그래서 그 세계관을 봤더니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의 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막 투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회사들의 주가가 높아요. 2030년의 미래를 준비하니까 당연히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 한번 표준을 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너무 하라고 강요받았어. 그러지 않아요. 그죠? 수능 볼 때까지 가능하면 하지 마라. 네. 거기다가 사회 전체가 가만히 있으면요. 안 가려고 해요. 택시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불법, NFT 하지 마. 메타버스 사기야. 야,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스펙이나 잘 쌓아. 이게 되나?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요. 2010년의 표준, 인류의 구문명 표준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가 망치를 들어 내 생각에 의식을 깨트리지 않는 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새로운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이 이런 AI 북카톤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 미래에 대한 준비예요. 아니 현재에 대한 내 마음의 세팅이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뉴노말뿐 아니라 한국에는 또 하나의 혁명이 겹쳤는데 그게 바로 선진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무기를 수입한다? 이 얘기는 유럽의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무기는 미제를 살라고 합니다. 왜?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거죠. 즉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금으로 사는 무기를 후진국에서 사면 안 되지. 그런데 유럽에서 다 살려고 해요. 그 얘기는 인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적어도 소위 현대 문명의 발원지라고 자부심을 갖는 유러피언들이요. 한국에서 무기를 사는 건 당연하지라고 인지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거 맞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선진국이었던 적이 없죠.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가 없어요. 늘 선진국이었지. 우리는 그동안 개도국에 너무나 오래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개도국의 특징이 뭐죠? 항상 선진국 걸 베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서비스 산업이든 뭐 제조업이든 금융이든 다 그렇습니다. 항상 선진국을 베껴.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죠. 창의적인 이런 인재 필요 없어요. 어떤 인재 필요해요? 조직의 말을 잘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인재. 그래서 사회 전체에서 집에서 부모님부터 학교에 가도 그렇고요. 다 말 잘 듣고 조직에 충성하고 그런 조직에 잘 부합하는 인재만 키운 거예요. 필요했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워킹을 잘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제 베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3나노 반도체 제조 기술로 싸운대요. 그런데 잘 보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없네요. 아니, 독일하고 일본이 화학 물리에 노벨상 휩쓸면서 기초과학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근데 반도체는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서 망했어요. 야,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 가본 3나노 제조를 어떻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야,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새로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용기가 필요한 거네. 여러분 해봤어요? 와우, 우리 교육에서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폰은 접으라 그러죠. 신기한 건 또 접으라니까 세계 최초로 접는 거, 이런 건 잘해요. 자동차도 볼까요? 테슬라가 1285조인 날 현대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48조였습니다. 그럼 따라가야죠. 따라가려면요.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 해야겠네. 내연기관 버리고. 여러분, 전 대학에서 기계과에서 내연기관 가르칩니다. 자동차 관련하면 내연기관 가르치는 게 상식이에요. 벗어날 생각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죠. 이게 젖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어떤가요? 요즘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AI 북카톤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보면 전부 디지털 원해. 빅데이터, AI. 옛날에는 금융 서비스, 유통 이런 데서는 문과 출신이면 다 충분하다 그랬는데 디지털 원한 적도 없는데 지금은요. 혹시 디지털 마케팅 했어요? 메타버스 광고 좀 해봤나? AI는 빅데이터 분석은? 야, 이러니까 미칩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엔터 기업이나 게임 산업, 미디어 산업 이런 데 가면요. 아예 회사가 우리는 메타버스 NFT 회사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특히 학생들한테는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근데 어른들의 생각은요. 그냥 대학 나오고 졸업장 따고 스펙하고 영어 점수 되면 다 취업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공채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서 하는데 삼성전자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뭔가 시험으로 승부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져버린 거죠. 대신 여러분이 사람이나 이런 데 가면 와, 내가 이런 프로젝트 했으면 뽑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 내가 진짜 이런 분야에 실력이 있으면. 근데 놀랍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내연기관만 가르치고 있는 걸까? 이게 사회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도국으로 살아왔고 그 시스템에 익숙해. 그래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여러분 대학 교육 혁신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하고 역량하고 교육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하고 교육한 내용하고 차이가 너무 심해. 학교가 쫓아가지만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럼 혁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사회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학 교육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14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언론에서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 제일 이슈됐던 게 등록금 동결 딱 하나예요. 그리고 잘 실천했죠. 교육 혁신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기 저한테 한번 글 달아봐요. 야, 나는 코로나 오고 나서 대박이야. 내가 평소에도 코딩 열심히 하고 디지털 열심히 하고 디지털 업무 능력 갖춰놨더니 비대면 오니까 더 편해. 이런 사람 한번 채팅창에 네, 저요 하고 달아보세요. 이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대박난 집, 대박난 기업 5%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어떨까요? 두려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선진국과 벤치마킹만 했지, 선진국 따라하는 것만 했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도전은요, 이 사회가 지난 30년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왜? 나도 보호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열어갈 세계,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는요, 이제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새로운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졸업생들이요, 막 사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교수님 너무 어려워서 미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도 베낄 게 없어요. 옛날하고는 승부가 달라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5개 국가 정도의 기술력과 다 경쟁하는 겁니다. 그게 엔지니어링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금융이 됐건 유통이 됐건 이젠 진짜 베낄 게 없어요. 왜? 다들 레벨이 똑같아져 버렸어. 해결해야 될 문제의 격이 달라졌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AI 북카톤 대회 같은 게 계속 열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그 역량을 여러분의 뇌에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면요, 일을 잘하는 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회사에서 어떨까요? 완전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의 대학원생들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프로젝트 한다? 저보다 10배는 잘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은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혁신에 도전하는 새로운 길을 출발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올해 처음으로 이런 북카톤, AI 북카톤 경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 첫째, 세계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미 디지털 신대륙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대륙은요, 더욱 더 그런 디지털이 강화된 대륙이에요. 인류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면요, 거기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개척을 합니다. 마치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유럽 국가들이 몰려가 식민지를 개척한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낸 문명을 보세요. 땅에 없어. 유튜브 어디 있죠? 방문 불가입니다. 아마존은요, 방문 불가. 카카오뱅크 갈 수 있어요? 방문 불가. 근데 왜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인류가 스마트폰 쓴 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냐? 무의식 속에 반사적으로 은행 업무 봐야지 그럼 폰이 열려. 뭘 봐야지? 미디어를 봐야지? TV가 아니라 이게 열려. 뇌가 옮겨간 겁니다. 이제 보편적 표준 인류는 내가 어떤 것을 행위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가는 순간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신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디지털 신대륙입니다. 여러분, 이건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는 없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보편적 신대륙이 됐어요. 인류는 거기서 살아. 우리가 하루 종일 폰을 여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신대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땅에 있고 그 가상의 신대륙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인류의 생활 공간은 이 두 가지가 섞인 초월적인 공간, 초월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광의의 메타버스. 메타가 초월이고 벌스가 유니버스니까 이게 섞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새 애들이 뛰어노는 건 왜 메타버스라고 특별하게 부르느냐? 새로운 인류, 25세 이하의 새로운 인류가 아바타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간을 창조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을 특별히 꼭 집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더 부르는 거죠. 그러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역사를 한번 볼까요? 디지털 신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신대륙의 패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한 나라는 중국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엄청난 디지털 사용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12억 명이 매일같이 위챗을 쓴답니다. 그럼 데이터가 양산되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훌륭한 양질의 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해야 AI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어서 데이터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일본이나 유럽은 어떻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를 활용할 능력도 잘 안 되고 플랫폼도 국민 활용도가 떨어져. 그럼 데이터 퀄리티가 낮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가서 우리도 AI 서비스를 하자, 뭘 만들자, 새로운 혁신을 하자 안 하죠. 그럼 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없게 되고 그럼 미래 기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 흐름에서 유럽과 일본의 존재감이 미약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냥 좋지만 않아요. 여러분 여기 대학 들어오기 전에 디지털의 새로운 히어로들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또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의 카카오 김범수 이장, 네이버 이해준 이장, 알리바바 마윈 이런 사람이 나의 히어로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학습했는지 한 사람이 과연 여기 몇 명이 될까요? 한번 네 하고 채팅창에 달아봐 주세요. 그럼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많이 했어야 돼요. 사실 디지털 환경이요. 이거 하나 드는 순간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되고요. 대학 입시에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은 전부 애가 성공하려면 이거 유튜브 게임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부작용 많아요. 인정. 그럼 혁신은 없을까요? 여러분 디지털 기반으로 공부한다면 혁신 없을까? 저 청년이 비탈릭 부테린이에요. 15살 때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처음 썼고요. 19살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이더리움을 만든 친구입니다. 지금 재산이 조 단위가 넘고요. 올해는 타임즈 표지 모델도 장식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명과함. 그야말로 암호화폐 시장의 이 석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995년생 만 27세입니다, 여러분. 너 공부를 어디서 했어? 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가입해가지고요. 형들하고 암호화폐 얘기하다가 너무 재밌어서요. 야, 그러면 논문의 신선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냈니? 예, 제가 MIT 스탠포드 교수님들의 위상수학 강의를 듣다가 아이디어를 넣어갖고요. 그 코딩을 비트코인에 심어봤는데 그 방법을 개발한 게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 혁신을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사람들부터 지식을 얻고요. 내가 원하는 호기심을 따라 계속 발전시켜가고 이것과 저것 다양한 지식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실물 경제, 디지털 경제를 만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울산과기대 김태훈 군. 저 친구도 울산과기대 물리학과에 입학해서 코딩에 빠지더니요.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다양한 활동을 했죠. 궁극적으로 활동한 무대가 어디냐? 인공지능 코딩 커뮤니티예요. 거기서 전 세계 청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사고를 쳤냐? 여러분 구글이 알파고를 사들여서요. 그걸 막 개량한 다음 어느 때 80%의 소스코드를 오픈했습니다. 네, 원래 여기는 공유가 문화니까. 근데 20% 공개 안 했어. 그랬더니 커뮤니티에 있는 청년들이 야 치사하게 그걸 공유 안 하냐. 우리가 개발해서 다 공유해버리자. 여러분 김태훈 군이요. 미국에도 안 가고 울산에서 20개의 핵심 모듈을 자기가 직접 짜가지고 오픈해버렸죠. 커뮤니티가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잡 오퍼를 냈고요.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 요새 챗 GPT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죠. 이 GPT를 만드는 오픈 AI에 연봉 2억 5천 받고 취업해서 갔어요. 그럼 이거 내가 알아. 그럼 커뮤니티 전반이 다 아는 거죠. 그럼 내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그 커뮤니티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새로운 나의 기준을 잡고 내가 거기서 지식을 흡수하고 하면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한 미래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 분명하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청소년 시기에 이런 걸 권장하지 않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계속 수능 공부나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깨트려야 할 게 뭐냐. 여기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 오픈소스를 갖고 커뮤니티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거기서 지식을 흡수해서 만든 역사. 2003년 위키피디아, 2005년 유튜브, 2008년 에어비앤비, 2010년 우버, 또 넷플릭스, 테슬라, 그 다음 쿠팡, 카카오, 무신사, 배민, 쓱작함, 카카오뱅크, 이 모든 인류의 새로운 디지털 표준 문명을 만든 기업들이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네트워킹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미래를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부상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 10년간의 혁명의 핵심이 뭐냐? 원래 사회는요, 50대, 60대의 생각이 표준이에요.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소위 C레벨이라는 리더급들이요. 전부 다 50대, 60대죠. 그런데 혁명이 왜 혁명이라 부르냐? 50대, 60대가 아니라 지금 30대, 많아도 40대, 심지어 20대의 새로운 소비 방식, 소비 문명, 소통 방식, 문화, 이게 표준문명이 됐어요. 그게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은 M세대하고 G세대와의 소통을 늘리느라고 난리예요. 그게 어떤 거냐? 어려서부터 게임을 한 친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구별할 때 어려서 스타크래프트니 뭐 롤이니 뭐 다양한 게임을 즐겨봤냐 안 즐겨봤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모든 생물은 어릴 때 게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익혀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대부분 다 동네에서 놀죠. 땅 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게 50대, 60대들이 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혈연지연, 학연이 제일 중요하죠. 반면 이 M세대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게임을 해. 그럼 게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전 세계 사람을 다 만나네? 심지어 이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만나서 게임을 할 때 혹시 몇 학번이세요? 어느 동네에서?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 성균관대가 카트라이더 스쿨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국 챔피언이 됐어. 와, 대박. 그리고 다들 막 난리가 나서 좋아했는데 결승전 상대가 초량초등학교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야, 이거 좋아할 일이냐. 우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겼다고. 근데 그게 문화의 본질이죠. 다 필요 없고 실력이다. 요즘 왜 스타트업에서 사장님 안 부르고요. 크리스? 영어 이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디지털의 문화예요. 누군가 만나고 역량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걸로 세상과 소통하고 그런 걸로 인정받는 사회. 여러분, 이걸 지금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받아들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역량이 뛰어나고 자기가 그렇게 소통하고 그런 식의 문화를 즐기는 세대가 가서 일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 왜? 지금의 주력 소비 세대가 그 디지털 공간에서 그 MZ세대의 문화로 소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가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사진 찍고 맛있는 거 올리고 소위 디지털로의 전환을 하는 그 정도의 메타버스 세계였다면 그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만들고요. 그 아바타를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간도 자기가 만들고요. 게임도 만들어 노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G세대는 디지털 역량이 과거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G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하나가 로블록스인데요. 여기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2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나 로블록스에서 뭐 게임 만들기 이런 거 해봤다 하는 사람들 채팅창에 네 하고 한번 달아줘 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저는 로블록스를 수업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죠. 똑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금방 합니다. 따라하기 하면요 너무 쉬워요. 이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는 과연 우리의 창의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 자체가요, 제가 공대에서 가르치는 CAD 프로그램하고 똑같더라고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게임하고 똑같아. 저가 뭘 가르치냐면 자동차를 모델링하거나 우주선을 모델링하거나 건물을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 툴을 전문적인 걸 가르칩니다. 와, 그런데 똑같아. 애들이 이걸 10대부터 한다는 거죠. 지금 올라와 있는 게임이 5,500만 개. 게임을 개발한 사람만 해도 벌써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물론 프로페셔널 게임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인기 있는 게임으로 돈까지 버는 사람은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걸까요? 이걸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건축가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아바타가 뛰어놀 수 있는 게임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능력치가 필요하죠. 두 번째, 예능 PD 같은 역량이 필요해요. 재밌어야죠. 이벤트도 만들어야죠. 뭐 장애물도 넘고 뭔가 새로운 걸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경험치가 되게 즐거움을 줘야 돼요. 세 번째 필요한 게요, 시나리오 작가 같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름이 제일브레이크예요. 교도소 탈출이네요. 와, 스토리가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끌리죠. 이러니까 이런 역량을 어려서부터 만들어간다? Why not?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생각 안 하죠. 들어가세요. 쓸데없는 거 한번 보고 이상한 것만 하다 옵니다. 왜?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자기도 거기 가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펼칠 생각을 안 해요. 즉 코칭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꾸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힐 수 있다면, 만약 내가 건축가가 꿈이야. 그래서 로블록스에 가서 신나게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보는데 그거 짓는 게 건축은 아니죠. 그럼 만약 유튜브로 가서 더 많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지 그 스토리도 보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프리츠커상을 받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들도 보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 사회 자체가 디지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아, 저건 나쁜 거고 안 좋은 거고 애들이 하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천연의 보고예요. 더 많은 디지털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을 혁신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 20세 이하의 80%가량이 이 아바타가 노는 메타버스 환경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에 놀라서 애플, 구글, MS,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전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죠. 특히 페이스북은 메타라는데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요. 메타버스 개발에 작년에만 15조 1000억을 투자해서 호라이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쫄딱 망했죠.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어. 그럼 우리 사회는 뭐라 그래? 거 봐,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근데 15조 1000억이 저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플도 AR 관련 10조, MS도 10조, 구글도 10조, 1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네. 그럼 뭐가 생겨요? 생태계가 생기고 전문가가 생기고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저희 가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데 막 투신합니다. 이게 언제 때하고 비슷하냐? 1990년대 말 IT 버블이 붕괴할 때하고 비슷해요. 그때 전 세계가 IT 인터넷이 되면 세계 다 바꾼다는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싸이월드 망해, 알러브스쿨 망해, 온갖 IT들이 정말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죠? 20년이 지나니까요. 디지털이 표준이 됐어요. 그때 변신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엄청난 교훈이 쌓여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이면 무조건 도전하라.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왜? 혁신에 도전한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20년 전에는요, 그때는 우린 개도국이었습니다. 혁신에 도전할 때가 아니라 남의 걸 베끼게 급급했죠. 지금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메타버스 기업들의 무덤을 뚫고요, 새로운 표준 문명이 올라올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문명이 표준이 된 건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바로 세대교체입니다. 20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디지털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걸 메우면서 새롭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디지털 잘 쓰는 사람들이죠. 결국 이게 지금의 디지털 문명의 표준을 바꾼 겁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삶을 시작하고 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 모든 시대에 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게 명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AR, VR,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여기다가 기본이 뭐예요? AI와 빅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요, 정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산업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진짜 많은 도전이 일어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 NFT, 그리고 암호화폐죠. 여러분, 로블록스에서는 돈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냐? 디지털 아이템을 납품하고요. 나이키 샵을 만들어줘. 아이에스 샵을 만들어줘. 그럼 납품하고 돈을 받아요. 그걸 뭘로 받죠? 코인으로 받습니다. 그 받은 코인은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환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익숙한 사람들이요, 야, 근데 꼭 게임만 해야 돼? 그럼 바깥에서는 어떻게 할까? 디지털 아이템을 등록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게 NFT고, 야, 그걸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암호화폐예요. 국적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게임에서처럼 쉽게 하자는 거죠. 이걸 활용하면서 다양한 NFT 아트라든가 BAYC 같은 이 플랫폼이 등장하고, 여기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코카콜라, 펩시,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데들이 NFT 프로젝트를 마구 확산하면서 암호화폐와 NFT가 보편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모든 기업들이
10대와 20대의 소통의 채널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저게 50대, 60대가 잘할까요? 절대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의 경험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NFT 뭐를 사는 게 투자가 된다. 암호화폐 뭘 사가지고 투자를 한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99% 망합니다. 99% 망할 확률에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치를 올리는 데 한번 투자해보세요. 공부하라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학습하고 나의 세계관으로 주입할 때 내가 배우고 있는 전문 지식과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지식의 편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세계관과 대한민국 표준 세계관의 차이가 여기에 극명하게 있죠. 코로나가 발생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저 보도 참고자를 만들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소식을 접할 거야 라는 고정된 상식 때문이죠. 저거 너무 편합니다. 왜? 저것만 있으면요.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 아무도 안 바꾸려고 해요. 누구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런데 대학생 한 명이 코로나 맵이라는 걸 만들죠. 야, 코로나 초기 3년 전이에요. 나 강남역에서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코로나 확진자 있어 없어? 그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강남역 치기만 하면 내 폰 위에 강남역 주변으로 확진자가 어디 있는지 뜨는 그런 맵이 있으면 되겠네. 이 상상력이 우리가 학습해야 될 역량, 창의적 역량이에요. 그걸 개발합니다. 오픈소스 메르스데누가 만든 거 갖다가 이틀 만에 완성했대요. 여러분 저기 연 종료하기까지요. 이제 힘들다고 종료했는데 6억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주입식 교육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AI도 모르고 코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해? 맞아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학습해서 시험 보고 반납. 과거엔 이래도 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반의 공부는 이제 스스로 검색하고 거기서 사람들과 연합해서 융합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새로운 엄청난 지식을 제공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거기서 형성되는 인맥, 커뮤니티, 활용 이런 게 필수적이에요. 그 역량이 없으면 미래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이런 걸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기계과에서 우리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을 교육을 합니다. 보통 93년부터 뭐 한 97년생 이 정도 있어요. 제가 뭘 가르쳤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평가. 여러분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 엄청 걸리고 한 달쯤 걸리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옛날에는요 보통 이런 걸 시키면 열심히 배우고 힘들어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코딩 좋아하고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얼른 끝내더니요. 교수님 이거 인공지능으로 풀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야, 내가 인공지능 모르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 교수님은 몰라도 돼요. 이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과제만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1년 반 만에요. 그 어려운 데이터, 그 게더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서 코딩을 완성합니다. 최신, 아까 말했던 뭐 CNN, 뭐 DNN 온갖 코딩들은 다 개발해서 테스팅을 해보고요. 그럼 제가 개발했죠. 보고서 완성해서 딱 납품하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교수님 이제 의대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얘가 검색해보니까 지금 핫하고 데이터 퀄리티 가장 좋은 데가 의대인 거예요. 왜? 건강검진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훌륭해. 그래서 성대 의대 선생님을 소개시켰더니 선생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작년에 쓴 논문이요. 폐기종 엑스레이 사진으로 폐기종 진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올해 박사 심사 받는데 심전도 검사 결과로 심근경색 위험도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여러분 얘가 공대생이에요. 의대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뿌듯하다. 내가 이런 애들을 가르칠 수 있다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겠구나 그러고 봤더니요. 주변에 기계과 대학원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 우리 춘계 기계학술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기계과 대학원생과 교수님들이 논문 발표한 자리에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절반이 타이틀이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그럼 50%의 교수가 이걸 하고 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교수 몰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겨서. 왜?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에이, 교수님, 40살에 은퇴당하기 싫어서요. 우리는요, 어른들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나만 어떻게 잘 졸업하자. 그래서 야, 내연기관 들어도 돼. 야, 그냥 수학만 잘하고 스펙 잘 쌓아서 그냥 졸업하면 돼. 여러분 커뮤니티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커뮤니티에 뭐 기계과 같으면 테슬라에 근무하는 애가 없을까요?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르는 애들이 없을까요? 그걸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에서는 혼자 에듀케이션만 받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북커턴이나 이런 걸 나와서 스스로의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걸 저는 구글링의 능력, 검색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많이 키워야 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 협업 능력도 많이 키워야 합니다. 디지털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의 이 뉴노멀 시대의 멋진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AI 북커톤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멋진 성과 거두시길 바라고요. 이 메타버스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에서 정말 뜨거운 혁신을 여러분이 리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